자, 이런 봉 차트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우산형이 있고 그다음에 인버스, 엄브렐라도 있고요. 이런 어떤 우산을 쓰는 것처럼 뭐 모양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우산인데 우산형에는 해머형, 망치형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형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죠. 쭉 빠지다가 이 경우에는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이거죠. 그렇죠? 이게 종가, 시가가 종가. 근데 이거는 장중 저가. 자, 이 경우 한번 보시면, 이 경우도 한번 보시면 시가가 이렇게 됐었죠. 시가가 장중 흐름을 이게 일봉이라고 가정하고 장중 공차트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빠졌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서 어디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쭉 멈췄죠. 긴 꼬리를 만든 이 봉, 이거를 해머, 망치형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여기로 시작했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죠. 여기서는 뭐예요? 팔는 사람들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매도세가 우세를 보였다가 계속 팔았죠. 추가적으로 매도세의 여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고 나는데 어느 일정 부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매수 세력이 다시 들러붙게 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종가가 이 시가보다 높게 나오는, 그러면서 높게 나오게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치 보면은 여기까지는 매도세가 공급이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이 시점 이후부터는 수요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쭉 빠졌죠. 급락을 했죠. 그다음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바로 해머형이 바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일정 부분 반등하고 올라오는 현상을 보여준 거죠. 자, 이거를 해머형, 망치형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슈팅스타형, 엠브렐라형인데요. 우산형인데 슈팅스타형을 다시 한번 여기는 보십시다. 슈팅스타형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죠. 쭉 올라오다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시작했죠.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어떻게 돼요? 장중에 쭉 더 올라갔어요. 장중에 올라갔는데 다시 이만큼 빠졌다가 막판에 어디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작했다가 더 매수 세력이 강화되면서 점차 주가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여기서 있으면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뭐 이익 실현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매도세가 더 압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매수하는 사람이 힘이 더 강했고 매수 강도가 굉장히 컸었지만 여기서부터는 매도 강도가 더 세져 버리는 현상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시 하락으로 기울어 버리는 현상이 나왔죠. 자, 이런 형태, 해머형과 슈팅스타, 이런 형태는 바닥권이나 고공권에서 언제든지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보시면, 자, 슈팅스타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나타났죠. 레버리 이펙트인데, 이 경우가 되겠죠.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왔고, 다시 좀 잠깐 내려가는 데 되다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걸 좀 더 확대한다고 보면, 긴 꼬리, 머리에 봉이 딱 나왔죠.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니까 처음에 이 상승세 여력이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여기서 팔기 시작하죠. 팔게 되면서 마지막에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형성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추가 상승이 제한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해머형의 경우와 슈팅스타의 경우에는 주가가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매수와 매도 간에서 매도 세력보다 여기서는 매도 세력이 굉장히 컸지만 이쪽으로 가면서 매수 세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매도 일반적인 시장 흐름이 매수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 일변도의 매수 강도가 이 시점에 와서 매수에서 매도로 기울었다라는 수요 공급의 힘의 균형 논리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다 치면은 바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는 좀 곤란한 어떤 모양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주가가 바닥에서 일정 부분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자, 이 슈팅 스타일의 경우에는 이 머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매수보다는 매도 강도가 더 세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망치형의 경우에는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도 강도에서 매수 강도로 힘의 균형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자, 행인맨, 이게 이제 행인맨이죠. 교수혁명이라고 목을 메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 자,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가가 충분히 빠졌죠. 주가 이거 고공권에 있었을 텐데 이런 행인맨 형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죠. 그렇죠? 시가가 여기서 형성되고 종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죠. 이거를 따로 좀 일봉을 분봉처럼 그려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주가가 빠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 빠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서 끝난 거죠. 여기가 시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통은 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꼬리는 이 정도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주가의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가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빠지긴 했죠. 매도세가 압력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매수세도 좀 많이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의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다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여기서 시가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수요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꺾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돼 버리면 매수세가 약화됐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양봉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는 힘의 균형이 매수 일본대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세가 좀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종가를 벗기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종가가 시가를 벗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양봉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는 매수 강대가 이전보다는 약해졌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공권에서 나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이후에서 나오는 일봉의 형태가, 아니면 이쪽에서 나오는 일봉의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 일봉의 형태가 음봉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매수에서 매도로 힘의 균형이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전된 망치형, 인버티드 망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의 반대의 논리죠. 자, 이거의 반대죠. 이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주가가 내려왔는데 시가가 어디에 형성되고 있어요? 밑에서 형성이 되죠.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종가가 여기서 시작되죠. 그럼 이 경우도 주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봤죠. 근데 어느 순간 기존의 매도 세력이, 여기서 매도했던 세력이 이참에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때렸어요. 근데 뭐예요? 종가가 그래도 시가보다는 높게 형성이 됐어요.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다가 좀 더 세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매도 세력이 강하게 되니까 매도세 압력이 커지면서 주가가 밀리긴 했어도 시가보다 높게 형성이 됐으니까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이쪽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 음봉이 나왔을 거예요. 계속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역전된 망치형이 나오게 될 경우는 매수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전히 매도의 여지는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매도 강도보다는 매수 강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일 것이고, 자, 이런 봉이 나오고서 인버티드 해머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다시 조금씩 양봉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주가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상승 기운이 있지만 고가에서 매도 세력의 압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세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중국의 어떤 ETF인데 ETF 가격이 계속 빠졌죠. 빠졌다가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고가는 여기에 됐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여전히 이전의 매도 압력이 강하면서 쭉 빠졌지만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됐으니 주가는 나름대로 반등을 시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약간의 망치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죠? 슈팅 스타에 해당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도 어떻게 보여? 이 경우에는 역전된 망치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은 자, 매도세가 계속 강화됐죠. 긴 음봉이 나왔어요. 긴 음봉이 나온 다음에 이 빨간색은 뭐예요? 인버티드 해머형, 역전된 망치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음봉이긴 하지만 긴 꼬리를 만든 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다음부터는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름대로 시사해준 그런 모양새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장악형이라고, 영어로는 인걸핑형이라고 하죠. 자, 인걸핑형이라고 하는데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마지막에 긴 음봉을 만들었고 위에 머리도 달고 밑에 꼬리도 달았는데 그거를 다음날 이 긴 음봉을 장악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걸핑형, 장악형, 불리시 인걸핑형. 그래서 이 형이 뭐냐면 장대 양봉인 거죠. 하락의 추세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막판에 긴 음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이쯤에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이쯤에서 팔다 못 팔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여기서 손실이 워낙 커질 거라고 보고 불안과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집중 매도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긴 음봉이 나와버려요. 이게 팔고 또 여기서 일부 팔았겠죠? 또 일부가 여기서 팔았겠죠? 파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빠졌으니까 또 팔고 막판에 거래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그냥 음봉이 길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팔 사람은 다 팔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특정 매수세가 갑자기 휙 들어오면서 이 일봉을 다 커버해버리는, 100% 다 커버해버리는 장악형, 이 양봉이 이 음봉을 다 장악해버렸다 라고 해서 인걸핑형, 불리시 인걸핑형이라고 하죠. 장악형. 그 다음에 반대로 주가가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꾸준히 올라가다가 긴 양봉이 나왔죠.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는 잘 못 사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 따라서 좀 사죠. 근데 좀 더 올라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삽니다. 주가 고공권에 있을 때는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가가 서서히 오르다가 좀 더 강하게 오르다가 아주 세게 오르다가 막판에는 확 시세가 급등해버리는 분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긴 양봉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추가로 올라가다가 이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이 됐긴 했지만 다음날 종가가
와장창 주가가 장중 내내 빠지면서 전일 시가보다 더 낮아져 버리는 현상, 베어리시 인걸빙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바닥권에서 나오는 장대 음봉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고요. 네, 고공권에서 나타나는 장대 양봉 다음에 장대 음봉 내지는 뭐 장대 양봉이 없더라도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일단 팔고 보는 거,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일단 사고 보는 전략도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SKC 코롱PI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장대 양봉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 뭐예요? 베어리시 인걸핑형이 나오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고,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관통형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도 보시면 뭐 긴 양봉이었죠. 그 다음에 긴 장대 음봉 나와서 똑같이 베어리시 인걸핑이 나왔죠. 롯데케미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긴 머리를 단 장대 음봉이 나와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 빠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닝스타라고 다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모닝스타라고 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음봉이죠. 거물 흑자라고 해서 흑산병이라고 해서 음봉 3개가 나오면 주가는 계속 빠지게 된다라는 논리 차원에서 보면 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봉 3개가 연속 나오는 걸 흑산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3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는 현상 나왔고요. 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걸 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든 고공권에서 나오는 장대 음봉은 무조건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장대 음봉 뒤 장대 음봉을 다 커버해버리는 인걸핑형 봉이 나오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매수하고 보는 전술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걸핑형이라고 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피어싱형, 그러니까 관통형인데요. 그 다음에 이 피어싱형의 반대말인데 다크클라우드, 어두운 구름이죠. 다크클라우드 커버, 먹구름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걸핑형하고 좀 비슷하죠. 주가가 계속 빠져오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에 바로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양봉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양봉의 경우에는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죠. 이 종가가 이 앞선 전날 일봉의 50%를 뚫고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양 이틀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주가가 이거죠. 이게 시가죠. 전일 종가는 여기죠. 당일날 종가는 시가는 여기고 종가니까 이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이틀 동안의 주가 흐름을 연속 손상에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주가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잠깐 올라왔으니까 머리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다가 쭉 올라오고 이게 전일 종가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됐죠. 다음날 이 양봉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죠. 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이거죠? 여기까지는 매도 공세가 계속 지속된 반면에, 다음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매수세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살아나면서 이 주가의 이 일봉의 50%를 다 커버하고 남았죠? 그러면은, 아, 이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 거구나. 매도 강도가 매수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좀 양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추가로 상승하게 되는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크라우드 커버형 주가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올라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뭐 머리도 달고 꼬리도 달았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데 이 전일봉의 50%를 꿰뚫고 내려가는 거, 이거를 다크라우드 커버라고 해요. 자, 이 경우에도 보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시가죠. 그래서 전일 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시가가 이렇게 시작했죠. 주가가 좀 잠깐 빠졌다가, 왜냐면 이 꼬리가 달라있으니까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다가 엄청 세게 올라가다가 쭉 밀렸죠. 매도서가 압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주가는 여기서 시작했죠. 시가를 시작하면서 쭉쭉쭉쭉 빠지게 되면서 여기서 끝난 거죠. 근데 뭐예요? 이때 이렇게 올라온 곳에 이 50%를 커버하고 더 이상 빠졌죠. 자, 전일까지는 매수 강도가 엄청 셌지만 다음날은 어떻게 됐어요? 매도 강도가 엄청 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보다도 이 시점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는 자제하고 매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Dark Cloud Cover. 그 다음에 이쪽에 이 경우에는 피어싱, 관통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양봉을 그렸죠. 그 다음에 몸통이 거의 50% 이상을 커버하고 남았죠. 깨뚫고 내려와 버리니까 주가가 다음날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르륵 빠져버리죠. 흑산병이죠. 흑산병 누적, 흑산병 누적, 흑산병 누적하다 보니까 계속 빠지게 되죠. 이게 계속 빠지다가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개폭했죠. 공포스러울 어떤 폭락 상세가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긴 음봉이 출현하고 난 다음날 이 음봉의 절반 정도를 뚫고 올라가면서 봉이 플러스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며칠째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빠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50% 피어싱, 관통형이 나왔습니까? 급락하는 과정에서 관통형이 안 나왔잖아요. 하락하고 폭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공포심이 커졌겠죠? 공포심을 극복하고 이만큼 피어싱형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바로 반등하는 현상을 나왔다는 점에서 이 관통형도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개별주 기업이나 상당수 종목들이 이런 매매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빠지는 과정에서 사는 사람도 많았지만 파는 사람도 엄청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보면은 매수가 엄청 강해지면서 여기서 매도하는 거, 매도 압력을 매수세가 다 소화시켜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약 대략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내년 4분의 1 정도 올라왔죠. 뭐 한 50% 정도 올라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락할 건지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되지만,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좀 지지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잘 버티면 이 현대차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1, 2주 안에 진정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LG전자죠. LG전자의 경우에도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의 50%를 다 깨뚫고 내려와 버렸죠. 뭐야? 다크라우드 커버가 발생한 겁니다. 다크라우드 커버가 발생했고,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 양봉이 계속 나왔죠. 50%를 뚫지 못했죠. 50%를 뚫지 못하니까 주가는 상승의 기운이 유지되고 있었고, 빠지더라도 별로 빠지지 않고 추가로 더 상승하는 현상이 나왔죠. 자, 이거는 LG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50%를 깨뚫고 내려가 보니까 주가는 쭉 빠졌고, 이 경우에는 이때 양봉이 나왔던 것을 다 뚫어버리고 내려갔고, 이브닝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인건피형과 유사한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왔죠.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약하죠. 약하고 한 번 더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의 관통형과 다크라우드 커버형의 어떤 유형, 거기에 따른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에 보면 여기서 보면 긴 음봉이 나왔죠. 근데 뭐예요? 긴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50%로 관통하고 일방적인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반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일정 부분 반등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피어싱형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다 뚫어버렸죠. 양봉을 다 덮어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일 종가보다도 다음날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됐죠. 그만큼 매수세가 약게 됐다는 걸 의미하고 그 몸통을 다 커버해버렸습니다. 임금필형과 유사한 모양새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음을 의미하고 그렇게 따라서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까마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제 잉태형입니다. 잉태형인데 잉태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처럼 LG6플러스처럼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졌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전일 종가를 뚫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는 있었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힘이 약했죠. 다음날 그래서 다시 매도세가 더 강화돼 버리는 현상이 나왔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죠. 14,000원이었던 것이 10,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팔 사람이 팔까 말까를 막 고민하다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못 참는다. 아니면 여기서 신용 반등매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매도세가 아마 일방적으로 내려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장대 음봉이 계속 누적돼 오는 패닉 상태가 계속 나타난 거죠.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잉태형, 하라미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잉태형이라고 해요.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이 잉태형 50%를 뚫지 못한 거예요. 자, 인걸핑형 전일 몸통을 다 깨뚫고 올라가는 거죠. 바닥에서 얘기하는 거는. 피어싱형은 전일 긴 장대 음봉의 50%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하라미형, 잉태형은 전일 음봉의 50% 언더까지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보시면 여기 보면은 몸통을 한 번도 커버한 적이 없죠. 이건 음봉이니까 커버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빠졌죠. 몸통을 커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몸통을 커버하기 시작하면 비록 50%는 아니지만 매수세가 아주 세게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매도 압력이 또 이어지다가 그래도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걸 시사해 준 거고,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잉태형, 하라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 잉태형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십자형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확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엄청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수가 엄청 강했다는 건데, 다음날 십자형 양봉이 나왔죠. 십자형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다시 긴 머리를 단 음봉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뭐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긴 양봉을 보여주다가 위에서 비록 양봉을 보여줬지만 드디어 십자형 봉이 나온 거죠. 다음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은 긴 음봉이 나온 거죠. 음봉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풀어서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시가죠. 시가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가다가 이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올라갔어요. 좀 더 올라갔죠. 종가는 여기서 딱 마무리. 자, 이게 전일 시세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계속 상승세가 여기서도 이어졌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얘기는 매도보다 매수세가 엄청 강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양봉이죠? 종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어요. 주가가 어찌든지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좀 올라갔죠. 좀 올라가니까 쭉쭉쭉 올라갔어요. 쭉쭉 올라갔는데 이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밀렸어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강했죠?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자, 이게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 매수세가 강했죠? 그냥 여기까지도 매수세가 강했어요. 여기까지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강한 거죠. 매도세가. 그 다음에 다음날 긴 머리를 단 음봉이 나왔죠. 그렇게 보면요, 긴 머리를 단 음봉이니까 이렇게 좀 밑에서 시작했죠. 이렇게 됐다가 좀 빠졌죠. 그러다가 아직도 매수세가 여진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쭉 해가지고 여기에 끝났죠. 자, 시세 흐름에서 종가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은 매수세가 유입하다가 매도세가 압박에 시달리고, 그렇죠?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다시 쭉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또 매도 압력에 시달리면서 급기야는 내려갔는데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시가가 종가보다 낮은 음봉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강하고 여기까지는 매도세가 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디바이스 ENG 고공권에서 나오는 이런 봉의 형태는 아마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 일봉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밑에 바닥에서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피어싱형이 나왔죠. 50%의 어떤 음봉을 상향 돌파하는, 꿰뚫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와줘서 다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CJ도 마찬가지죠. CJ도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고 여기서 50%를 뚫지 못했죠. 그래서 50%를 뚫지 못하는 하람형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추가로 좀 더 빠지고, 그리고 나서 매도세가 매수세로 반전되면서 주가의 반전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람형, 잉태형, 그 다음에 이게 하람이 크로스, 십자 잉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과 작은 양봉, 그 다음에 장대 양봉과 십자형,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캔들스틱과 관련해서 집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형의 경우에는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반전될 때에는 뭐 당연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투매가 나오거나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겠죠.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해머형이 나오는 겁니다. 여 국면에서 해머형이 이렇게 해머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음봉이죠. 이게 음봉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죠. 고공권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처음에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막판에 너무 빠지니까 다시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자, 음봉이 이렇게 됐고 근데 다음날 이게 너무 빠졌다 이거죠.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 이만큼 너무 빠지니까 여기서 시작했죠. 그래도 매도세가 커지니까 이렇게 빠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는 매도가 굉장히 컸죠. 매도 강도가 엄청 컸지만 이쪽에서는 뭐예요? 저가 매수세가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매도에서 매수로 힘의 균형이 넘어갔다. 힘의 세기가 넘어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계형의 경우에는 장대 음봉과 해매형이 결합된 형태의 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팅스타형인데 뛰저 스탑 슈팅스타 이건데 장대 양봉 다음에 동일하게 반대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고공권에서 매수 강도에서 매도 강도로 확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매도 시그널이 됩니다. 주가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번 보시면 흡사하죠? LG 디스플레이 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빵 떴죠? 그러다가 여기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잠깐 다르긴 하지만 이 긴 머리 달고 또 긴 머리 달고 긴 머리 달고 고공권에서 고가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는 휙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왔죠. 자 여기서도 비슷하죠? 여기서도 불변한 긴 양봉 다음에 동일하게 해머형 슈팅스타형이 나왔죠? 슈팅스타형이 나오니까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게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최근의 일인데요. 이 부분도 보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슈팅스타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로 한 차례 더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디지털 탑 집계형은 하락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산운용 전문인력 시험이라든가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에서 이럴 경우에 영어를 써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거를 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잉걸핑형이 뭐고, 피어싱형이 뭐고, 교수형이 뭐고, 이런 등등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계형에서 트위저스 바텀 플러스 해머형 이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KMW의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여기서 보시면 긴 음봉이죠. 그 다음에 이 레벨 근처에서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내려가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형태의 봉이 나오니까 해머형이 딱 나오니까 한 2주 이상 주가가 올라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긴 양봉 이후에 양봉에서 머리와 머리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 가격대에서 계속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급기야는 음봉이 나오고 주가가 전일 대비 좀 많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확 반전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휙 빠지는 여기서 약간의 비슷한 현상이 나오죠. 비슷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피어싱형이죠. 관통형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세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자, 다음은